우리 수영이 같이 들어가고 같이 들어가주세요. 네. 예, 우리 조영 신임 원내대표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우리 주 대표님은 당내에서뿐만 아니라 당내에서의 어떤 신임뿐만 아니라 우리 야당에서도 기대가 큽니다. 이미 국민의힘 2년 전 초대 원내대표를 맡으시면서 당시에도 여러 가지 여야 협력적인 그 모습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때 좀 가파랐던 중대재해처벌법도 서로 조정을 해 주셔서 처리를 이끌어내셨고, 또 당내에서 또 5.18 관련된 여러 가지 발언이 나왔을 때도 이 문제를 잘 정리해 주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여야가 정기 국회를 앞두고 나서 민생이나 예산에서 성과를 내야 할 때 이런 협치에 또 협력의 그런 리더십을 가지신 분께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되신 만큼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실 줄 압니다. 민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당연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미 민주당도 22일에 민생 입법 과제를 일찌감치 선정하고, 그중에서 좀 시급성을 다퉈서 저희가 각 상임위에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제안하는 민생 입법뿐만 아니라 또 집권 여당으로서 제안할 입법 과제가 있을 겁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가면 되겠다 싶고요. 이미 지난 우리 권성동 대표 시절부터 또 여야 원내대표가 현재 민생경제특위에 함께 거기서 처리해보자라고 하는 여러 법안들도 있었고요. 제가 지난 3월 말 원내대표로 선출되고 나서 여야 대선 공동공약도 한번 좀 처리해보자라고 일찌감치 몇 번에 걸쳐 제안을 했는데 그동안 전혀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 중에도 저희가 12개를 이미 그때 제안한 바가 있었는데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좀 성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습니다. 실제 국민의 삶이 고환율 또 고금리 고물가로 너무나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그런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그런 기대에 맞게끔 많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말씀 거듭 강조하면서요. 여야는 어찌 보면 한 강물을 먹는 그런 이 파트너이지 적이 결코 아닙니다. 같이 마시는 강물에 독국물을 풀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서로 경쟁할 건 경쟁하면서도 또 타협할 건 타협하는 그런 운영의 묘를 이 지혜와 또 경륜과 인품이 뛰어나신 주호영 대표님과 함께 풀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향후 좀 더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많이 가지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 또 서로 인정할 것, 또 특히 의석수가 많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야당으로서 지금 저희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충분히 살피시는 그런 해안을 가지신 분으로 믿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배려와 또 이해도 충분히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시 한번 방문을 감사드리면서 또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예, 박홍근 대표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좋은 덕담의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당의 사정으로 어쩌다가 재수를 하게 돼서 우리 박 대표님하고 또 같이 일할 수 있는 이런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당에서 원내대표로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인사말 중에 원망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랬습니다. 하필 이 어려울 때 왜
저에게 이런 일을 맡기냐 하는 그 말을 제가 원망으로 표현했던 건데, 다들 뭐 인지하시다시피 이 여야 간의 국회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편치 않을 상황이 많아서 우려가 참 많습니다. 많은데 민주당은 또 불과 얼마 전까지 여당을 하셨던 당이고 하니까 서로 간의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하고 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또 대한민국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다 보면 저희들은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뵙고 자주 설명드리고 자주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대선에서 이겨서 여당이 됐지, 사실 국회로 볼 때는 우리가 야당이나 마찬가지고, 또 민주당의 협력 없이는 국회에서 결정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저희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또 이 민주당이나 민주당 의원님들의 이 애국심이나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논의하고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좋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걱정은 많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그때 박홍근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있을 때 정말 의회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다는 평가를 받는 그런 꿈도 기대해 봅니다.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좀 그냥 편하게 이제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님과는 제가 바른정당 원내대표 하실 때 여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로서 자주 찾아뵙고 또 상의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지난번 제가 예결위 간사 시절에도 또 대표를 맡고 계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잘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서 좀 더 진전된 국회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딱 두 가지에 대한 저는 평소에 좀 그 바람 내지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서로가 여야가 서로가 이제 진짜 진심으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이 풍토가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자칫 정치가 자기 세력을 대변하려다 보니까 가파르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신뢰 회복은 서로의 처지를 진짜 깊게 고민해 주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이제 그동안 받아들일 때는 이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여전히 선거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이 국정을 또 정부 여당의 어떤 그런 행보에 협조해 주지 않는 그런 어떤 발목 잡기 프레임으로 계속 민주당을 몰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제가 그동안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 대표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의구심을 풀어주면 훨씬 더 많은 어떤 이 협력의 성과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으로서는 정부를 견제하는 게 이 국민이 부여한 또 책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적인 의혹의 사안이라든가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정부를 향해서 또 여당의 또 협조를 구하면서, 그러면서 저희로서 촉구하는 것이 저희의 책무라는 것들 또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긴장 관계 속에서 견제의 역할을 보다 제고하면서, 그러면서 국정이 보다 바르고 또 성과 있게 가는 길이다. 그래서 야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게 그냥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다 이렇게만 치부 안 해주시고 좀 경청하시면서, 그러면서 좀 서로 간의 접점을 좀 찾아주시는 그런 해안과 포용력을 꼭 좀 발휘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귀가 좀 커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남의 말을 잘 듣는다고 하는데, 우리 이 민주당의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서 경청하고 잘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우리 정치권의 언어들이 너무 각박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고 나면 상대당이 평가를 하는데도 좀 긍정적으로 존중하고 귀담아 듣겠다 이런 논평을 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한 적도 있고, 여기 우리 대변인들 두 분 와 계십니다만은 논평하더라도 좀 품위와 격조를 갖추어서 제안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하지 원색적인 용어라든지
말하자면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쁜 그런 인격 모독적인 언어는 좀 쓰지 않고 우리 정치가 품위 있는 말을 하면서도 뜻은 다 전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달을 해놓았으니까 저희들 혹시 실수할지는 모르지만 기본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